안녕하세요, 고양이에 의한, 고양이를 위한 채널, 양신양왕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소파 밑이나 침대 구석에서 고양이 털이 동그랗게 뭉쳐있는 털뭉치 발견하고 어이구, 우리 애기 털갈이 시즌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버리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 그 털뭉치가 고양이 몸에 그대로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좀 꼬질꼬질해 보이지만 괜찮겠지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면 그 생각이 180도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넘긴 그 작은 털 뭉침이 사실은 우리 냥이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심지어 피부를 썩게 만드는 죽음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도대체 고양이 털은 왜 뭉치는 거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지 오늘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묘 이름 한 번씩만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우리 예쁜 아가들 이름 불러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고양이들이 왜 이렇게 털에 목숨을 거는지 잠깐 알아볼까요? 고양이는 하루에 거의 3분의 1을 그루밍, 즉 털 단장에 사용하는 엄청난 깔끔쟁이들이에요. 이건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생에서 고양이의 털은 천을 조절하는 보온재이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가본 역할을 했어요. 또 자신의 냄새를 지워서 천적이나 사냥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신의 털이 엉키거나 더러워지는 건 고양이에게 나 지금 위험에 노출됐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면접에 가는데 머리는 까치집에 옷은 다 구겨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고양이에게 찰랑이는 털은 자존심 그 자체. 그런데 이런 프로털 관리사들이 어쩌다 털이 뭉치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매트 마트라는 불청객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많은 집사님들이 그냥 우리 냥이 털이 좀 엉켰네. 빗질 좀 해주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사람 머리카락 몇 가닥 엉킨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고양이 털 뭉침, 즉 매트는 죽은 털, 살아있는 털, 피부에서 분비된 유분 피지, 그리고 공기 중의 먼지, 집사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 심지어는 화장실 모래 알갱이까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이물질들이 한데 뒤섞여 그야말로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털 갑옷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귀여운 손뭉치처럼 시작할 수 있어요. 어머, 우리 애기 손방망이에 작은 하트 모양이 생겼네? 하고 웃어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그루밍을 하지 못하거나 집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빗질을 하루 이틀만 걸러도 이 작은 손뭉치는 자석처럼 주변 털들을 끌어당기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해요. 마치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타난 외계 생명체, 블롭처럼 말이죠. 그렇게 점점 커지고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운 털이 아니라 마치 양모를 압축해서 만든 펠트 공예품이나 심지어는 딱딱한 돌멩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끔찍한 털 돌멩이가 우리 고양이의 연약한 피부에 딱 달라붙어서 24시간, 1년 365일 내내 피부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세게 묶고 하루 종일 있었을 때 두피가 얼마나 아픈가요? 그것보다 수십 수백 배의 고통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털 갑옷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그루밍의 부재입니다.
고양이가 나이가 많아 관절염 때문에 몸 구석구석을 핥기 어렵거나 비만으로 인해 특정 부위에 혀가 닿지 않을 때 털 뭉침은 급격하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뚱냥이들 귀엽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등이나 엉덩이 쪽 그루밍이 힘들어지면서 그 부분부터 털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바로 털의 특성입니다. 특히 페르시안, 렉돌, 메인쿤 같은 장모종 고양이들은 털이 길고 가늘어서 서로 엉키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긴 생머리보다 얇은 파마머리가 더 잘 엉키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기에 습도까지 높은 여름철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공기 중의 습기가 털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털을 더 무겁고 끈적이게 만들어서 뭉침을 가속화시키거든요. 장마철에 머리카락이 축축 처지고 더 잘 엉키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부병이나 스트레스 같은 건강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가려우면 고양이는 그곳을 과도하게 핥거나 반대로 아예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비정상적인 그루밍 습관이 결국 털 뭉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털 뭉침은 나 지금 어딘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고양이의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집사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것 같은데 자기 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나 하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양이들은 잠자는 것과 그루밍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백수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고양이들의 게으름 탓만은 아니랍니다. 고양이 세계에도 금손과 똥손이 있는 법이거든요. 어떤 고양이들은 정말 꼼꼼하게 온몸을 단장하는 프로 그루머인 반면 어떤 고양이들은 유독 특정 부위, 예를 들면 배나 겨드랑이, 엉덩이 쪽은 대충 핥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샤워할 때 등은 대충 문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부위들은 고양이 스스로도 그루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 부분은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부위라 엎드려서 꼼꼼하게 핥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불안해하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또 엉덩이 쪽은 아시죠? 화장실 다녀온 뒤에 그 찝찝함. 사람도 비데 없으면 찝찝한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그루밍 사각지대에 집사의 세심한 빗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털 뭉침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냥이는 게을러 라고 타박하기 전에 혹시 내가 우리 냥님의 전용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소홀히 한 건 아닌지 먼저 반성해 봐야 합니다. 냥님들은 원래부터 완벽한 존재, 부족한 건 언제나 우리 집사들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진짜 공포 영화가 시작됩니다. 털 뭉침이 고양이에게 주는 첫 번째 고통은 바로 지속적인 당김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가 내 머리카락 한 줌을 꽉 쥐고 24시간 내내 놓아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당겨지는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루도 못 버티고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털 뭉치, 즉 매트는 고양이의 피부에 매우 가깝게 형성되기 때문에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이 단단한 털덩어리가 피부를 계속해서 잡아당깁니다. 고양이가 기지개를 켤 때, 점프를 할 때, 심지어는 숨을 쉴 때조차도 미세한 움직임이 피부에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좀 불편한 정도일 수 있지만 뭉치가 커지고 단단해질수록 고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피부는 계속된 자극으로 인해 붉게 변하고 예민해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끙끙 앓거나 평소보다 예민하게 굴거나 집사가 만지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우리 냥이가 특정 부위를 만지는 걸 유독 싫어한다면 단순히 성격이 까칠해진 게 아니라 그 부위에 숨겨진 털 뭉치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명백한 고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털 뭉침이 가져오는 두 번째 재앙은 바로 피부의 질식기입니다. 우리 피부가 숨을 쉰다는 말 들어보셨죠? 고양이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적절한 공기 순환을 통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천을 조절하며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털이 단단하게 뭉쳐 피부를 이불처럼 완전히 뒤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말 그대로 피부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에 두꺼운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땀과 유분은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피부와 뭉친 털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축축하고 따뜻한 환경. 이건 대체 누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일까요? 바로 온갖 종류의 세균과 곰팡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지상낙원, 뷔페 레스토랑이 되는 셈이죠. 피부의 정상적인 면역체계는 무너지고 세균과 곰팡이들은 신나게 파티를 벌이며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각종 피부염, 습진, 곰팡이성 피부병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털이 좀 뭉쳐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피부는 붉게 짓무르고 염증으로 가득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썩은 음식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배신감.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 냥이의 피부를 질식시키는 털 갑옷, 지금 당장 벗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피부가 숨을 못 쉬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여기에 더 무서운 불청객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외부 기생충들이죠. 벼룩, 진드기. 이 같은 녀석들에게 뭉친 털 속은 그야말로 5성급 호텔 스위트룸과 같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안전합니다. 단단하게 뭉친 털 뭉치는 외부의 위협. 예를 들면 고양이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그리고 집사의 매서운 눈초리로부터 기생충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천연 요새가 됩니다. 둘째, 환경이 완벽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털 뭉치 속은 따뜻하고 축축해서 기생충들이 알을 낳고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셋째, 먹이가 풍부합니다. 기생충들은 털 뭉치 아래 연약해진 피부에 쉽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숙식 제공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완벽한 환경인 셈이죠. 집사님들이 아무리 매달 외부 구충을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완벽한 방어막이 쳐져 있는 곳까지 약효가 닿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털 뭉치로 인한 고통에 더해 기생충에게 물리는 가려움과 그로 인한 2차 감염의 위험까지 떠안게 되는 겁니다. 털 뭉치 하나가 불러온 나비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털 뭉치가 아니라 움직이는 기생충 아파트를 몸에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온몸이 근질거리는 것 같네요. 우리 냥이 몸에 이런 끔찍한 아파트가 분양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죠. 자, 이야기는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털 뭉치는 외부의 기생충만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서운 적, 바로 세균과 곰팡이를 위한 함정을 만듭니다. 털 뭉치와 피부 사이의 공간은 앞서 말했듯 공기가 통하지 않고 습기가 가득 찬 환경이라고 했죠. 만약 고양이가 물을 마시다가 몸에 물을 흘리거나 그루밍을 하면서 침이 묻게 되면 이 습기는 밖으로 증발하지 못하고 그대로 털 뭉치 안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젖은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눅눅하고 따뜻한 곳. 네, 우리가 여름철에 가장 걱정하는 그것, 바로 곰팡이가 피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피부 위에서 곰팡이균과 세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면서 심각한 피부병, 즉 농피증이나 곰팡이성 피부염을 유발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고양이는 극심한 가려움증과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해당 부위를 계속해서 핥거나 긁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털이 단단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발톱이나 혀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오히려 뭉친 털을 더 자극해서 피부를 잡아당기는 고통만 가중시키죠. 결국 고양이는 아무리 핥아도 해소되지 않는 가려움과 통증 속에서 미쳐버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털뭉치라는 가면 아래에서는 이미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털뭉침의 가장 무서운 함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피부의 부패입니다. 털뭉침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바로 문제의 은폐입니다. 털이 길고 풍성한 고양이의 경우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집사가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털뭉치가 피부를 완전히 덮고 있다면 그 아래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육안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고양이가 어딘가에 긁혀서 작은 상처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건강한 피부라면 고양이가 그루밍을 통해 소독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상처가 아물 것입니다. 하지만 털뭉치 아래에 상처가 생겼다면 어떨까요? 그 상처는 세균과 곰팡이의 완벽한 영양 공급원이 되어 순식간에 골마 터지고 심각한 염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사는 겉을 덮고 있는 털뭉치 때문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죠. 요즘 우리 애가 좀 예민하네, 밥을 잘 안 먹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종양이나 피부암 같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털뭉치가 모든 것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털뭉치는 단순히 털이 엉킨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악마의 커튼과도 같습니다. 그 커튼 뒤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일지도 모릅니다. 정기적인 빗질은 단순히 털을 관리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냥이의 피부 건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집사님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양이는 단모종이라 괜찮아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페르시안이나 렉돌 같은 장모종 고양이들이 털 뭉침에 훨씬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털이 길고 가늘수록 엉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단모종 고양이라고 해서 털 뭉침으로부터 100%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단모종 고양이들도 나이가 들거나 관절염이 생기거나 살이 쪄서 그루밍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털이 뭉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루밍이 어려운 등이나 엉덩이 부분, 그리고 유분이 많이 분비되는 꼬리 부분은 단모종에게도 털 뭉침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또한 단모종 중에서도 브리티시 숏헤어처럼 털이 짧지만 숱이 매우 빽빽한 이중모를 가진 품종들은 속털 언더코트, 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엉켜서 피부 속에서 단단한 매트를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털이 짧고 매끈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손으로 털을 헤치고 피부를 만져보면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죠. 오히려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집사가 문제를 더 늦게 발견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모든 고양이는 털 뭉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냥이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품종과 상관없이 모든 집사는 빗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양이 몸에서 털 뭉침이 특히 잘 생기는 위험지대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스스로 그루밍하기 어렵고 마찰이 잦은 부위들인데요. 첫 번째 위험지대는 바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들은 고양이가 걸을 때마다 다리가 계속 스치면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털이 엉키기 매우 쉽습니다. 게다가 고양이 스스로도 혀를 갖다 대기 매우 불편한 자세가 나오는 곳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등 뒤를 긁기 어려운 것처럼요. 두 번째 위험지대는 배와 가슴입니다. 고양이가 바닥에 앉거나 누울 때 가장 많이 쓸리는 부위이면서 동시에 가장 예민한 부위라 그루밍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뚱냥이들은 배가 땅에 끌릴 정도라 이 부분의 털 뭉침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 뒤와 목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고양이가 앞발을 이용해서 그루밍을 해야 하는 고난이도 구역이라 꼼꼼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목줄을 하는 고양이라면 목줄과의 마찰로 인해 털 뭉침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엉덩이와 항문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용변이 묻거나 그루밍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털이 뭉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 위험지대들은 집사님들이 빗질을 할 때 특히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는 곳들입니다. 마치 보물찾기 지도에 표시된 위험구역처럼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털 뭉침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한 털 뭉침이 어떻게 피부를 썩게 만드는지 그 무시무시한 과정의 다음 단계는 바로 피부 염증입니다. 털 뭉치가 피부를 계속 잡아당기고 통풍을 막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빨리 군대를 보내서 해결해야 해. 라며 면역세포들을 문제의 부위로 출동시키죠. 이 과정에서 피부는 붉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염증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성 피부염 수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인 털 뭉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염증은 결코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털 뭉치 아래 갇힌 세균들은 신나게 염증 부위를 공격하며 고름을 만들어내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고양이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식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며 심한 경우 열이 나고 탈수 증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무심코 뭉친 털을 만졌을 때 고양이가 비명을 지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미 그 아래 피부는 심각한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더 이상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즉시 동물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작은 털 뭉치 하나가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방치였습니다. 염증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단단하게 뭉친 털덩어리는 단순히 피부 표면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까지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죠. 그런데 털뭉치가 혈관을 꽉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고무호스를 발로 꽉 밟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해당 부위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막히거나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된 피부 조직은 점차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활력을 잃고 창백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 세포들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식물의 줄기를 꽉 묶어두면 그 윗부분이 시들어 죽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양이는 이 단계에서
통증과 함께 감각이 무뎌지는 이상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그냥 털이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피부 조직이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털을 깎아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피부 조직을 살리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털뭉침이 피부의 생명줄인 혈관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바로 피부 괴사입니다.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피부 조직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말 그대로 썩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 괴사 에스킨 네크로시스입니다. 괴사가 진행된 피부는 검붉은 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악취를 풍기기도 하죠. 이 죽은 피부 조직은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을 통해 죽은 조직을 모두 도려내는 것뿐입니다. 만약 괴사 부위가 넓다면 고양이는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죽은 조직을 통해 2차 감염이 발생하여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고작 털 좀 뭉쳤을 뿐인데 피부가 썩고 수술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니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수의사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털 뭉치를 제거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이미 괴사가 진행되어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충격과 죄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신경 써줄 걸 하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후회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끔찍한 과정 속에서 우리 고양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고양이들은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어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천적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털 뭉치로 인한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사라면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행동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루밍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반대로 특정 부위만 집요하게 핥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루밍을 포기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를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애쓰는 행동이죠. 둘째,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만져주면 좋아하던 부위를 건드렸을 때 갑자기 하악질을 하거나 물려고 한다면 그곳에 통증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셋째, 활동량이 줄어들고 구석진 곳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점프를 하거나 우다다를 하는 등의 격한 움직임이 피부를 당겨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넷째, 식욕이 줄고 잠만 자려고 합니다. 만성적인 통증과 스트레스는 고양이의 기력을 앗아가고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만약 우리 냥이가 이런 변화들을 보인다면 요즘 왜 저러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가장 먼저 털 뭉침이 있는지 온몸을 구석구석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양이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침묵 속에는 집사에게 보내는 수많은 구조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털 뭉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예방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털뭉침 역시 이미 발생한 후에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 즉 매일 하는 빗질입니다. 매일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하루에 딱 5분, 아니 3분만 투자하면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빗질을 해주면 죽은 털이 빠져나와 엉키는 것을 막아주고 털에 붙은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빗질은 고양이의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건강한 피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머리를 빗는 것과 같아요. 하루만 안 빗어도 머리가 엉키고 불편한데 털이 온몸에 난 고양이는 오죽할까요? 빗질은 단순히 털 관리뿐만 아니라 집사와 고양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목 뒤나 등을 부드럽게 빗겨주면서 칭찬을 해주면 고양이는 빗질 시간을 집사와 교감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빗을 보기만 해도 도망가는 고양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간식으로 보상하며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의 투자가 우리 냥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빗질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어떤 빗을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도 머릿결에 따라 다른 빗을 쓰듯이 고양이도 털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 적합한 빗이 다릅니다. 아무 빗이나 사용하면 오히려 고양이 피부에 상처를 주거나 빗질에 대한 나쁜 기억만 심어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빗은 슬리커 브러쉬입니다. 가늘고 촘촘한 핀이 박혀 있어 죽은 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탁월하죠. 하지만 핀 끝이 날카로울 수 있으니 끝이 둥글게 코팅된 제품을 선택하고 절대 힘을 주어 긁듯이 빗어서는 안 됩니다. 피부가 약한 고양이나 빗질을 싫어하는 고양이에게는 부드러운 고무 브러쉬나 실리콘 장갑 형태의 브러쉬가 좋습니다. 마사지 효과도 있어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이미 털이 살짝 엉키기 시작했다면 일자 빗이나 도끼빗이라 불리는 디매팅 콤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털의 끝부분부터 살살 빗어 내려오면서 엉킨 부분을 점진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절대 뿌리부터 힘으로 빗어 내리면 안 돼요. 우리 냥이 두피 다 뽑힙니다. 장모종의 경우 겉털과 속털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빗을 구비해두고 부위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빗이 우리 고양이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미용사나 수의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싼 장난감보다 좋은 빗 하나가 우리 냥이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론은 완벽한데 현실은 시궁창이죠. 우리 집 고양이는 빗만 들면 귀신같이 알고 침대 밑으로 사라져요 하는 집사님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빗질을 싫어하는 고양이와의 기싸움에서 이기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짧고 굵게가 아니라 짧고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온몸을 다 빗기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 예를 들어 턱 밑이나 등 쪽을 딱 3번만 빗기고 바로 폭풍 칭찬과 함께 최애 간식을 보상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매일 조금씩 3최소 5초, 5최소 10초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빗은 맛있는 간식이라는 행복한 공식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둘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한창 우다다 하며 사냥놀이에 빠져 있을 때 빗을 들이대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고양이가 나른하게 졸고 있거나 식사를 마친 후 만족스럽게 그루밍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빗질 타임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시도해야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집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필코 너의 털을 다 빗고 말 테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달려들면 고양이는 그 긴장감을 느끼고 바로 도망갑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빗을 몸에 대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너무 싫어한다면 억지로 강행하지 마세요. 빗질이 고양이에게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땐 하루 이틀 쉬어가거나 다른 종류의 빗을 시도해보는 등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와의 관계는 밀당의 연속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털이 뭉쳐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실수가 바로 가위 사용입니다. 여기 좀 뭉쳤네? 가위로 싹둑 잘라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집에서 가위로 털 뭉치를 자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털 뭉치는 대부분 피부에 아주 가깝게 거의 붙어있다시피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털만 있는 것 같지만 가위날을 넣는 순간 고양이의 연약한 피부까지 함께 잘라버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고양이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얇고 탄력이 있어서 털을 살짝 들어 올리면 피부도 함께 딸려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가위질을 하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실제로 이런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고양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처는 깊고 출혈은 심하며 치료 과정도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털 뭉치가 있는 게 나을 뻔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 엉킴이 심하지 않고 손으로 살살 풀 수 있는 정도라면 손가락으로 최대한 털을 가닥가닥 분리한 뒤 빗으로 끝부터 조심스럽게 빗어보세요. 하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미 단단하게 굳어있고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다면 집에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집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손으로 풀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뭉친 털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전문 미용사를 찾아가거나 동물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털 뭉침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피부에 특별한 이상 소견, 즉 붉은 반점, 염증, 상처 등이 보이지 않고 단순히 털만 심하게 뭉쳐있는 상태라면 고양이 전문 미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미용사들은 고양이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 보정과 전용 미용 도구, 클리퍼를 사용해 피부에 상처 없이 뭉친 털만 깔끔하게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미용은 강아지 미용과 달라서 고양이의 습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털뭉치 주변 피부가 이미 붉게 변했거나 고양이가 그 부위를 만졌을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진물이나 고름이 보인다면 그때는 미용실이 아니라 즉시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질병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는 털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항생제나 소염제 처방, 상처 소독 등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할 것입니다. 병원비 아까운데 미용실 가서 깎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우리 고양이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뭉친 털을 모두 제거한 고양이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아마 해방감 그 자체일 겁니다. 몇 달 혹은 몇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24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에서 벗어난 그 순간 고양이는 비로소 편안함을 되찾게 됩니다. 털을 민 직후에는 어색함에 몸을 숨기거나 이상한 걸음걸이를 보일 수도 있지만 곧
자신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고 행복하게 그루밍을 하고 집사의 손길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집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털 뭉치 걱정 없이 우리 냥이의 부드러운 속살을 마음껏 만질 수 있게 되죠. 뽀송뽀송하고 매끈한 피부를 쓰다듬는 그 기분, 정말 최고잖아요. 털 뭉침을 해결하는 과정은 고양이에게도 집세에게도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이라는 달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반짝이는 눈과 만족스러운 골골송, 그리고 따뜻한 꾹꾹이. 우리가 매일 빗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들 때문 아닐까요? 고통 없는 편안함 속에서 나오는 고양이의 진정한 애정 표현, 그것이야말로 모든 집사가 꿈꾸는 최고의 보상일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양이 털 뭉침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피부 괴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냥이 몸에 붙어있는 작은 털 뭉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고양이들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알아주는 것은 오직 집사의 몫입니다. 매일 5분의 빗질,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냥이의 삶의 질을 바꾸고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우리 냥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털이 좀 엉키면 어때? 내 눈엔 다 예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꾸준히 빗질을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냥이의 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지금 바로 빗을 들고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묘에게 달려가세요. 그리고 사랑을 담아 부드럽게 빗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생명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오늘 당장 우리 고양이를 위해 오오오을 하겠다.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냥바